태안군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양측이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설은 오는 2041년까지 차질 없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 가운데 여전히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2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산시가 공항 유치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미래전략 담당관과 기업 유치팀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5.4% 증가한 9조 8,9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군 생활쓰레기 시설이 2041년까지 차질 없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당초 이 시설을 두고 태안군과 주민들은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근에 양측이 수십 차례 대화에 나선 끝에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태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센터가 운영된 지 올해로 19년째. 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 피해 민원을 호소합니다.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미미한 거니까 우리가 크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역 주변의 재산적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 그리고 건강 피해. 당초 센터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20년 6월.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센터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하루 평균 140톤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당초 계획보다 20여 년 늦은 2041년까지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센터가 위치한 삭선삼리 주민들에겐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쓰레기장을 우리 동네가 안고 살았는데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더 이상은 후손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삭선삼리 주민들은 센터 증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태안군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절차 속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점을 도출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 판결 후 태안군은 삭선삼리 주민들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마을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한 겁니다.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낼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넓게 확포장을 해드리고 또 오령촌과 삭선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 화합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만들어 드리고 저희 주장이 옳았다고 그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안군의 그 행정의 가치 추구에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다만 태안군은 센터 연장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삭선삼리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센터 연장 운영도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나 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 한 농로 언덕길을 지나던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고창군 고군면에서는 경운기가 비탈진 흙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지면서 50대 B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좁고 열악한 농촌도로 환경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0여 건, 인명피해는 5,800여 명에 달했고
무려 7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7%에 육박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2배나 높았습니다. 농기계 사고 100건 중 17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인데다 농기계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방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아니면 일을 지금 무슨 일이고 못 오니까 일단은 농기계 위주로 하니까 또 농기계가 확실히 필요하죠. 미숙하니까 아무래도 손 동작이 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농촌 지역 비포장 도로에서 농기계를 이동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논밭 출입 시에는 좀 좋은 길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이동하여 경운기가 트랙터나 이런 게 전복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다른 자동차들이 와서 부닥치지 않도록 시야 확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요, 무엇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라든지 야간 반사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에 한창 바쁜 11월, 농기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서산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전략 담당관을 신설해 서산공항 유치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핵심 사업에 힘을 쏟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와 기업 유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1호 공약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허가과의 이름은 원스톱 허가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본 예산으로 9조 8,9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10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공약을 비롯해 재정 건전성 유지와 현금성 복지사업 부담 비율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과 예산은 지방도 정비 1,260억 원,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에 110억 원, 서남북권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32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도 내년 예산안으로 4조 9,44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예산 4조 2,349억 원보다 약 7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공교육 질적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 기초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과 예산은 학교 급식 식품비 등 학교 운영비에 8,30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학교 신설에 3,212억 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2,807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은 다음 달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충남도 내 사립학교들의 가족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익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가족 및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29개 법인 35개 학교가 이사장의 가족과 친인척 등 모두 59명을 채용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교원이 35명, 사무직원 19명, 기타 5명 등인데요. 교원 중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6명과 5명, 교사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별로는 천일학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림학원이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천일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자녀가 천성 중에 교장, 천안상고에는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의 사위와 며느리, 조카 등도 천성중, 천안상고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림학원의 경우 삽교고에 이사장의 자녀를 비롯해 조카의 아내인 질보, 사촌 형제의 아들인 종질이
교사나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성학원 역시 설립자의 손녀와 이사장의 시동생, 조카를 비롯해 설립자의 외삼촌, 설립자 여동생의 손녀가 교사나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청소관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교원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학교사 선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7개교 24개 과목 122명을 교육청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새벽 시간대 당진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 보행자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두운 야간에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살피는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는 반드시 차가 오는지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5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의 후방 카메라 영상 속에 역주행 중인 차량 한 대가 확인됩니다. 제 차선으로 넘어오는 듯 하더니 급가속하며 블랙박스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당진의 한 교차로. 적색 신호 대기 중인 암행 순찰차 옆으로 화물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바로 따라 나서며 검거에 나서는데요. 정차 명령을 들은 화물 차량이 갓길로 이동해 멈춰서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암행 순찰차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 중인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법정 민원 370여 종류를 대상으로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중앙부처 협의 기간 단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 사전 상담 예약 서비스 등을 홍보해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충남도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복합 민원 19개 종류를 중점 관리 민원으로 지정해 처리 기간 집중 단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 발전과 어업인들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장과 안용주 선문대 교수, 최장렬 태안군 파도리 어촌계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예산에서 열립니다. 예산군은 이남규 선생 고택과 최익현 선생 묘소 등 다양한 의병 관련 유적 사료를 보유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6월 1일 충의사 도중로에서 열리며 기념식과 학술 포럼, 기획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